사실 이 지문은 갈래복합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게 가지문도 나지문도 둘 다 인문지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특히 가지문에 있는 내용을 나지문에 연결을 잘 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였다는 걸 기억하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지문이에요. 인성과 물성을 같다고 볼 수 있냐의 문제는 조선 후기 호론과 낙론 유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으로 비화하였다. 자, 비화라는 거는 이제 뭐 발전되었다, 뭐 심화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논쟁을 촉발, 자, 촉발이라는 거는 이러한 논쟁을 뭐 불을 붙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논쟁을 이제 불러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새로운 타자의 등장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타자라는 거는 이제 한자 뜻 알 수 있죠. 이 타는 이제 뭐 제3자 할 때 그 타입니다. 대상으로서의 타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대상으로서의 존재. 그래서 타자랑 반대말은 뭐냐면요. 이제 이게 자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랑 타자는 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외부적으로는 단지 오랑캐 중 하나인 불과했던 청나라가 중국 본토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양반 또는 남성이 아닌 존재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타자가 등장했다고 해놓고 청나라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청나라는 새로운 타자란 말이죠. 그 다음 양반 또는 남성이 아닌 존재들. 자, 이 아닌 존재들도 새로운 타자에 해당한단 말이죠. 이렇게 적용하면서 읽어줘야 돼. 자, 동아시아 문명권 전반의 화의 질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신분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한 새로운 타자. 여기 나오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머릿속으로 또 한 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자, 방금 뭐라고 그랬죠? 자, 여기 동아시아 문명권 전반의 화의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한 새로운 타자라고 했으니까, 자, 화의 질서는 여기선 새로운 타자가 아니라 아까 제가 반대 개념으로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신분 질서도 자아입니다. 자아. 타자의 반대 개념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쓴 요 내용은 이런 걸 보고 추론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고등 사고 능력이죠. 저는 이걸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 고등 사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많은 학생들은 고등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촬영한 영상도 보고 있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능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이걸 길러봅시다. 자, 그 다음 뒤흔들기 시작한 새로운 타자의 등장 속에서 당시 유학자들은 이들을 본성의 측면에서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 뭔가 이상하죠? 우리 지금 호론과 낙론 유학자들끼리 싸운 내용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고 보냐 이거였는데 여기서 지금 이 새로운 타자들을 여기가 아니죠. 자, 이 새로운 청나라와 또는 남성이 아닌 존재들을 동일한 존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대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성과 물성에 대해 이론을 주장한 이들. 자, 이 사람들이 호론이다, 낙론이다? 얘들이 호론이다. 호론이고 이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자, 타자를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동론을 주장한 이들, 아까 이 사람들이 낙론이죠. 낙론을 주장한 이들은 아까 그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했고 이 사람들은 타자를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차곡차곡 정보가 쌓이고 그 정보가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고 있는 과정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20세기 이후 진행되었던 우리의 근대화는 서양식 기준의 보편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집단적으로 서양과 다른 존재, 서양보다 열등한 존재, 즉 서양의 타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인성과 물성 이런 관계에서는 우리가 물성이 되는 관계를 가지게 된 거죠. 자, 근대 서양의 발전을 주도해 나갔던 주체들은, 자, 주체라고 나오죠?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주체의 반대말이 바로 타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말로는 자아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자신들을 선하고 근원적이며 순수한 것으로 자신들과 다른 타자를 악하고 파생적이며 타락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자, 대조적인 인식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서양의 타자로서 자신과 자신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보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부정하고 서양이라는 우월적 대상과 같아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자, 같아지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조선 후기 인성과 물성의 같고 다름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타자에 대한 수용 과정에서 기인하였고,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타자로서는 어때요? 그 서양이 우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서양이 우리를 뭐 어떻게 보면 동론의 입장에서 봐준 건 아니고 오히려 이론의 입장에서 우리를 타자로 인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서양처럼 바꾸도록 노력을 했고 우리가 스스로 서양처럼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그 위에 문단에 나온 거라면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그 우리 기준에서의 타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우리의 근대화는 동양인으로서 타자화된 자신을 동양인으로서 타자화된 자신을 서양의 근대적 주체로 탈바꿈해가는 과정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서양 기준에서 우리는 타자기 때문에 즉 굳이 바꾸면 뭐 동물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으로 기준을 맞추는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물성이나 타자의 고유한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인성이나 주체와 같은지 다른지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 물성과 대비되는 인성, 자, 타자와 대비되는 주체를 중시하는 의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 인성과 주체를 중시하는 의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물성이나 타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차별의 문제를 초래해요. 초래라는 거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되고요. 자, 물성이 인성과 같다고 인정한다거나 타자가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버리고 주체를 닮아간다고 하여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성이나 타자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 글이 마무리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감히 그럴 깜냥이 되나 싶긴 하지만 이제 이 글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점 설명하면서 조금 학생들이랑도 좀 난해했던 점이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점이 이제 낭론과 호론이 있었고 호론은 이론, 즉 인성과 물성이 서로 다르다. 낭론은 동론, 인성과 물성이 서로 같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지문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새로운 타자가 나왔을 때 그 새로운 타자를 호론에선 당연히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할 것이고 낭론에서는 이제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어지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이 두 개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차별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다 라고 문맥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뭐 물성과 대비되는 인성, 주체를 중시하는 의식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물성이나 타자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으로 전환. 즉, 뭐 물성도 또는 새로운 타자도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럼 새로운 내용의 이제 글이 나왔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쓴 내용을 기준으로 뒤에 있는 문제들을 막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그 2번 문제가 상당히 저한테는 난해하게 좀 다가와서 이 글의 맥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설명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제 학생들이랑도 같이 풀면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은 어떻게 지문이 의도한 방향과 문제의 출제 의도가 조금 어긋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좀 아쉬웠던 점인데 일단 이거는 제가 제 능력의 부족으로 혹시 해석을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뭐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제기한 의견과는 또 다르게 이거는 문제랑 지문이 전혀 뭐 어긋남 없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잘 들어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의견을 확실하게 피드백 주시면 제가 그걸 또 반영해가지고 다시 한번 요거를 고민을 해보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지문은 여기서 끝났고요. 이 지문과 관련된 문제는 딸린 문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OX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가지문에서 자, 여기 보시면 호락 논쟁은 당시 학계 주류 학자들이 주도하였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 주류 학자들 성리학자 학자들이죠.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론과 낭론의 명칭은 그 학자들의 지역적 기반과 관련이 있다. 자, 이거 호론은 아까 말씀드린 뭐 충청도, 그 다음에 낭론은 한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되겠습니다. 인물성 이론보다 인물성 동론을 주장하는 것과 더 명확. 아니요, 이거는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기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 납니다. 자, 새로운 타자의 등장은 호락 논쟁을 촉발하는 원인.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근대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서양을 우월적 대상으로 보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닮아가려고 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물성이 인성과 같다고 인정하게 되면 물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해소된다. 자, 마지막에 제가 여기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 둘 다 동론이든 이론이든 차별의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이 지문에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X가 이제 정답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객관식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객관식 문제는 이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물성 동의에 대한 호론의 견해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매우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아까 그 나의 관점이라는 거는 뭐 이론이든 동론이든 어쨌든 다르다라는 거를 인식에 두고 그 다르지만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도 어쨌든 다르다고 인식하는 거니까 이 둘은 모두 다 차별적 인식이 있다라는 맥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의 답은 맞습니다. 왜? 이론도 차별적 인식이 있잖아요.
자, 그럼 나머지 애들이 안 되는 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인물성 동의에 대한 낙론의 견해를 통해 새로운 타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둘 다 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둘 안에서. 자, 3번 선지. 호락 논쟁은 조선의 학자들이 청나라에 대한 차별의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 호락 논쟁 마찬가지예요. 이거죠, 이거. 이론이랑 동론이죠. 자, 이론과 동론은요, 기본적으로 차별적 의식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즉, 청나라에 대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호락 논쟁을 주도하였던 학자들은 조선이 서양의 타자로 인식되는 상과 관련된 문제에 주목하였다. 자, 이거는 호락 논쟁을 주도하였던 학자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글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 추론을 굳이 하자면은 뭐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글에서는 지금 여기에 뭐 근대 서양의 발전을 주도해 나갔던 주체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이들의 얘기를 나왔는데 이 얘기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조선 후기 인성과 물성의 각고 다름에 대한 논쟁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엄밀히 말하면 세 번째 문단,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에서 좀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딱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4번 선택지는 글에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5번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낙론보다 호론이 타자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으로서의 전환 가능성이 크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 제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이론, 동론 둘 다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건 그냥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낙론이든 호론이든 둘 다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5번은 당연히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5번 선택지를 좀 고민한 이유는 이제 나 지문에서 이 맥락이 좀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 보면은 물성이나 타자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으로서의 전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그 인성이나 주체와 같은지 다른지에 주목하는 것은 물성과 대비되는 인성, 타자와 대비되는 주체를 중시하는 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성이나 타자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으로서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끝났는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성과 그다음 인성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 이게 결국에는 어떤 의식의 전환이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푸는데 한동안 헷갈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막상 2번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1번이 확실히 답이고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제가 여기에 파란색으로 썼던 것처럼 새로운 방향성의 내용을 제시를 한 거구나라고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를 5번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를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특히 이제 제가 수업하던 학생들도 이제 이 5번 선지를 상당히 헷갈려 해서 이렇게 논의를 진행을 해버린 거죠. 호로는 둘을 다르다고 인식하는 거니까 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가치를 존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요거에 대한 오해가 또는 오독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문이랑 문제랑 조금 방향성이 어긋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5번 선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이제 뭐 일단 저로서도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이 위에 제가 써놓은 이론과 동론 모두 차별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저로서는 이제 납득을 하고 넘어간 상황이긴 하지만 혹시나 제가 이해하거나 제가 뭔가 정리한 내용에서 조금 논리적으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 내용을 이제 뭐 보시거나 같이 고민하면서 질문이 있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피드백이 있으면은 같이 뭐 논의를 전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도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문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1, 2번 문제에 대한 내용 정리 끝났고요.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뒤에 지문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건데 아무래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다 보니까 수능 특강에 대한 질문들이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은 제가 최대한 조금 받을 수 있으면은 좀 뭐 정리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영상 그 설명에 이제 그 질문할 수 있는 그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